안녕하십니까. LA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찬용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많이들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부분이 쉬는 시간 또는 점심시간 이겁니다. 쉬는 시간은 보통 4시간을 일하면 그 중에 10분은 쉬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. 최소한 8시간 일한다 할 때는 아침에 한 번, 점심 먹고 오후에 한 번, 이게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. 많이들 놓치시는 게 어떤 회사들은 굉장히 길게 일할 때가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녁 먹고 4시간 더, 12시간 일한다 할 때는 그때도 한 번 더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점심 식사도 역시 4시간, 그러니까 보통 5시간 넘겨서 밥을 안 먹게 만들면 좀 위험성이 있는 거죠. 이게 뭐 애매하게 6시간만 일하는 거다. 그럴 때에는 나는 밥을 안 먹고 1시간 쉬고 7시간째 나가지 않고 그냥 6시간 쭉 일하고 밥 안 먹고 그냥 퇴근하겠습니다 할 때에는 그런 걸 이제 확인서를 받아 놓으시면 그건 가능한데, 보통은 8시간 일하시고 이런 상황에서는 점심시간이 한 번 있어야 됩니다. 점심시간은 최소한 30분, 그죠? 보통 1시간 드시잖아요. 그러면 좋은 겁니다. 타임 카드를 찍으실 때 점심시간까지는 찍으시는 게 맞습니다. 쉬는 시간은 굳이 이거 뭐 10분 찍기는 어렵거든요. 현실적으로 찍으라고 사정을 해도 뭐 직원분 입장에서는 또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잊어먹고, 뭐 하루에 이거를 무슨 큰 것도 아닌데 잠깐 나가다가 쉬고 뭐 들어와서 또 찍고 이게 잘 잊어먹기도 하고 그렇거든요. 그래서 쉬는 시간은 굳이 안 찍어도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. 근데 점심시간은 찍으시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좀 지나고 나서라도 뭐 빈칸이 있어서 잊어먹고 안 했네요 했을 때는 자기 손으로 써서라도 이거를 타임카드에 남기도록 하는 게 서로 좋죠. 근데 이 웨이지나 클레임, 오버타임이나 뭐 이것도 문제지만 쉬는 시간 클레임이 이제 좀 많이들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, 이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. 근데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. 티피컬하게 문제가 되는 게 식사 시간에 또는 쉬는 시간도 마찬가지인데, 이때는 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야 한다. 밥 먹다 말고 전화 받으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중요한 문제거든요. 일을 하다 보면 업무 특성상 또는 이런 식이죠. 작은 비즈니스에서는 이런 식이 많습니다. 뭐 이렇게 스토어인 거죠. 뭐 리커 스토어. 보통 한 명 앉아 계시거든요. 이 사람이 밥 먹는데 누가 그 자리를 채워주느냐. 이게 이제 애매해지는 겁니다. 근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. 그러니까 어떨 때는 비즈니스 리얼리티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. 그럼 그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은지 좀 변호사들하고 면밀히 검토하시는 게 좋아요. 안 그러면 이 사람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걸 몰아서 소송이 들어오면 쉬는 시간, 점심시간만 가지고도 적지 않은 금액이 청구가 됩니다. 금액 청구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, 쉬는 시간을 오늘 쉬었어야 하는데 이때가 내가 중간에 뭐 5분 쉬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불러서 내가 가서 뭘 했다. 이러면 이게 브레이크 타임이 망가지는 거거든요.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그 한 번의 바이올레이션을 1시간으로 봅니다. 그래서 1시간 웨이지를 줘. 프리미엄 웨이지라는 개념인데, 또는 밥 먹다가 한번 또 그랬다. 그러면 또 그것도 청구 가능한 거죠.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2시간까지 프리미엄 웨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줬어야 되는 월급에 들어가는 거죠, 사실은. 근데 뭐 쉬는 시간을 못 쉬었는지 뭐 밥 먹는 시간을 못 먹었는지 어떻게 모르는 경우가 보통 많거든요, 현실적으로는. 그러니까 줬어야 되는 월급을 똑바로 안 주고 이 withholding statement도 inaccurate하고,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페널티가 붙고,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. 비즈니스가 큰 데일수록 비슷한 상황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10명, 20명이 항상 이랬어. 근데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다 모아보면은 한 20명, 30명, 40명 되게 많아. 이게 바로 클래스 액션이 되는 순간인 겁니다. 쉬는 시간, 브레이크 타임,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버타임이나 더블타임 웨이지에 비해서는 좀 작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클래스 액션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이 클래스 액션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. arbitration clause라는 걸 넣는 겁니다. 계약서처럼 쓰는 거죠. 그래서 직원분들하고 상호 간에 이제 다 서명해서 갖고 계시는 건데, 이 판례가 있었습니다. 옛날에는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서는 arbitration clause로 해서 우리는 소송이 걸리면 법원으로 가지 않고 arbitration이라는 상대적으로 좀 약식의 절차를 밟아서 판결을 받겠습니다. 거기에 동의합니다. 이것이 한때는 법적 그 구속력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때가 있었어요. 근데 한 몇 년 전에 그 캘리포니아 대법원에서 이거는 법적 구속력 인정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, 이 웨이지 나우 클레임 필드에서 그것이 뭐냐면, arbitration 코트에는 클래스 액션이라는 게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처음부터 arbitration으로 가는 순간 클래스 액션은 없는 세상인 겁니다, 여기는. 그러니까 이게 법원으로 가야 클래스 액션이라는 게 가능해서, 지난 40명, 4년 동안에 공소시효는 3년 플러스 1년이라고 봤잖아요, 보통.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?
라는 걸 좀 누구누구가 이런 일을 겪었는가 하면서 이 사람들 다음으로 다 클래스 액션을 해야 되는데 아비트레이션은 그 절차가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다 각자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큰 소송에 휘말리는 걸 좀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. 고용주 입장에서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